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그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미 잔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과연 매매 기간 중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부동산은 과연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상속인들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이 없이 매매 이행 중에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과연 매도자 입장인지 매수자 입장인지에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재산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한번 매매 계약이 체결 중인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가액이 과연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매도하는 입장인 매도자 입장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면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이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피상속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금융재산가액을 구성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을 했는 경우 미수령한 이 잔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매수자로부터 받을 돈입니다. 즉 채권이기 때문에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매도자 입장인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 3억 원과 이 예시에 따른 중도금 6억 원뿐만 아니라 미수로 발생한 잔금 11억에 대해서도 상속재산가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 상속재산가액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6억이 아니라 미수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 20억 원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그 금융거래 계좌를 구성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저번 시간 살펴본 상속공제, 금융資産 상속공제도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의 그 재산가액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즉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는 이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 향후 피상속인이 사망 전 운용을 한 그 지출에 대해서 증빙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매수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인데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돈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미지급한 잔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을 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이 9억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전체 재산가액인 20억이 아니라 9억이 상속재산가액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피상속인이 매도하는 경우 또는 매수하는 경우 즉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중에 사망을 했다면은 과연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 재산에 대해서 과연 상속재산가액을 얼만큼 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